이것은 몰래카메라나 실험, 사고가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거울 속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무언가는 무시하시고 먼저 이 글을 읽으십시오. 당장은 당신께 아무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누구도 그곳에서 당신을 도울 수 없으며 귀하께서는 오로지 스스로의 힘만으로 그곳을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해당 공간을 탈출한 적이 있으며 저희는 귀하 역시 그들 중 한 명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부디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행동해 주십시오. 귀하의 생존 확률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귀하께서 탑승하고 계신 엘리베이터는 현실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에 대해 물으신다면 저희 역시 잘 모른다고 밖에 답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글을 읽고 계신 귀하의 무사기원입니다. 부디 의문점은 잠시 접어둔 채 해당 목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할 만큼 마음을 충분히 가라앉히셨다면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귀하께서 계신 공간은 엘리베이터와 매우 유사하게 생긴 무언가이지만 절대 실제 엘리베이터는 아닙니다. 거울 너머에서 당신을 매우 조잡하고 기괴하게 모방한 듯한 무언가가 끊임없이 당신을 응시할 것이나 당장 그 존재가 당신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꺼림칙하시더라도 일단 무시하십시오. 절대로 엘리베이터의 천장을 열려 시도하셔서는 안 됩니다. 해당 규칙을 어길 시의 결과는 죽음보다 끔찍한 무언가라고 밖에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 엘리베이터의 조명이 깜빡거린다면 그 즉시 눈을 감고 숨을 참으십시오.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손으로 코와 입을 막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후 무슨 일이 있어도, 즉 누군가가 당신을 만지는 것 같다든가, 발 아래가 푹 꺼지는 것 같다든가, 비명소리가 들려온다든가 등등 당장이라도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싶은 상황이 닥치더라도 절대 그렇게 하셔선 안 됩니다. 그렇게 숨을 참고 기다리다 보면 철판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올 것이며 그때는 눈을 뜨고 숨을 쉬셔도 괜찮습니다. 아래에 설명할 특수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절대 거울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주시지 마시고 옷이나 담요 등으로 거울을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부터 거울 너머의 존재는 더 이상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열린 버튼이나 닫힌 버튼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곤 아무 기능이 없습니다. 비상호출 버튼은 누르신다 해서 특별히 해를 가하진 않으나 탈출에 있어 매우 중요할 수 있으며 누를 기회가 한정되어 있으니 최대한 누르지 마십시오. 탑승하신 엘리베이터에 비상사다리 보관함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잠겨 있을 것이나 특수한 상황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에서 설명드릴 테니 그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보관함을 열려 시도하지 마십시오. 탈출 이후 남은 평생을 팔 하나 없이 살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당장 귀하께서 주의하셔야 할 상황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탈출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십시오. 탈출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엘리베이터의 버튼은 열림과 닫힘, 비상호출 버튼을 제외하고 최소 1개에서 최대 10개까지 나타나며 버튼의 개수에 따라 귀하께서 탈출을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이 전부 다르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간혹 엘리베이터의 버튼의 숫자가 아닌 문양, 즉 꽃이나 얼굴, 기하학적인 문양, 종교적 상징, 언어, 동물 등이 새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버튼을 없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아래 설명할 예외 상황을 제외하면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버튼의 개수에 따라 탈출을 위해 귀하께서 하셔야 할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 누르십시오. 그리고 신께 기도하십시오. 만약 무신론자시라면 저희가 대신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후 어떤 결과가 닥치든
당신의 운명으로 여기시고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2개. 2개의 버튼 중 숫자가 낮은 쪽을 먼저 누르시고 기다리십시오. 오래,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합니다. 해당 공간에서는 핸드폰, 아날로그 시계, 모래시계, 물시계 등 시간을 측정하는 데에 쓰이는 모든 도구가 무의미하므로 스스로의 감에 의존하여 시간을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해답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공간은 노화가 진행되지 않으며 허기나 갈증 역시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병이 있으시다면 최소한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너무나 오래되어 스스로의 이름조차 희미해지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기억할 수 없을 때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 없으시다면 나머지 버튼을 누르십시오. 충분히 기다리셨다면 현실로 돌아가실 겁니다. 부족했다면 유감입니다. 그리 편안하진 않을 겁니다. 3개. 가장 낮은 수의 버튼 2개를 누르십시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버튼이 2개가 있다면 수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버튼 2개를 누르시고 3개 모두 같은 버튼이라면 아무거나 누르십시오. 버튼을 누르셨다면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것입니다.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움직임이 멈췄다면 남은 버튼을 누르십시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반대편에 현재 계신 엘리베이터와 매우 유사하게 생긴 또 다른 엘리베이터가 존재할 겁니다. 해당 엘리베이터로 옮겨 타십시오. 원래 엘리베이터에 남아있는다는 선택지는 고려조차 하지 마십시오. 자살을 원하신다면 훨씬 편한 방법이 많습니다. 운이 좋다면 옮겨 타신 엘리베이터는 현실일 것이며 당신께서는 무사히 현실로 귀환하신 겁니다. 운이 나쁘시다면 옮겨 타신 엘리베이터는 버튼의 개수만 달라진 이곳의 엘리베이터일 것입니다. 옮겨 타신 엘리베이터의 버튼의 개수에 따라 이 매뉴얼에 적힌 대로 행동하십시오. 4개. 가장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4개의 버튼 중 4가 적힌 버튼이 딱 하나 존재할 때 그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때 4는 아라비아 숫자든 로마 숫자든 영어든 한자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명확히 4라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단, 혹시 4개의 눈이 새겨진 버튼이 존재한다면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그것을 누르고 싶은 매우 강한 충동이 일 것이나 참아내셔야 합니다. 해당 버튼을 누른 이후의 결과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가 적힌 버튼이 2개 이상이라면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 후 눈을 감았다 뜨시면 버튼의 개수는 그대로이나 그 숫자나 문양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4가 적힌 버튼이 1개만 존재할 때까지 해당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4가 적힌 버튼이 딱 하나일 때 그 버튼을 누르신다면 당신께서는 무사히 현실로 귀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5개. 이 경우는 귀하께서 얼마나 빠르게 행동하시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입니다. 아래 적힌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시고 준비가 충분히 되셨을 때 행동하십시오. 거울을 깨십시오. 도구를 이용하는 편이 좋으나 없으시다면 맨주먹으로라도 하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거울 속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할 때까지 거울을 훼손시켜야 합니다. 버튼 5개를 전부 누르신 후 지체하지 마시고 비상사다리 보관함을 여십시오. 그 속에 살고 있는 무언가가 당신의 팔을 뜯어먹을 것입니다.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에 따라 어느 쪽 팔을 버릴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버리실 팔을 안쪽에 집어넣으십시오. 끔찍한 고통이 느껴질 것이나 이곳에서 과다출혈로 죽을 일은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보관함 안속 존재가 당신의 팔을 충분히 뜯어먹고 놓아준다면 멀쩡한 팔로 그 안에 있는 마네킹을 꺼내십시오. 그 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처절하고 끔찍하게 비명을 지르십시오. 팔이 뜯어먹힌 고통은 여전할 테니 연기를 못하더라도 그리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면 마네킹을 문 너머로 던져버리십시오.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 비명을 멈춰선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모든 과정은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공하셨다면 어느 순간 엘리베이터 안의 모습이 멀쩡해져 있을 것이며 귀하께서는 현실로 돌아오신 겁니다. 이제 곧 뜯어먹힌 팔의 출혈이 시작될 테니 서둘러 병원으로 가십시오. 실패하셨다면 엘리베이터 안의 조명이 갑자기 붉은색으로 바뀔 것입니다. 유감입니다. 그리 길진 않을 겁니다. 6개. 유감입니다. 거울을 깨십시오. 최대한 분노를 담아서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겁니다. 7개. 가장 큰 수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다른 버튼에는 손도 대시면 안 됩니다. 성공하셨다면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겁니다.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대기하십시오. 엘리베이터가 멈췄다면 문이 열리며 현실의 아파트와 매우 유사한 공간이 보일 겁니다.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닫힌 버튼을 꾹 누르십시오. 비상계단 문 쪽에서 무언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 존재가 비상문을 두드리기 전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거나 닫히기 시작했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께서는 현실로 귀환하셨습니다. 만약 문이 닫히기 전에 비상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설령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시작했더라도 열린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 문을 여십시오. 이제 더 이상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현실로 돌아갈 방법이 없으며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셔서 아파트에 발을 디디십시오. 더 이상 비상문 쪽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추격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해당 공간은 어두운 아파트 복도처럼 생겼으며 매우 넓은 미로와도 같은 공간입니다. 귀하께서는 이곳에서 탈출구를 찾으셔야 합니다. 어렵겠지만 탈출구는 분명히 존재하니 그것이 당신을 찾기 전까지 희망을 놓지 마시고 탈출구를 탐색하십시오. 탈출구는 눈 4개가 그려져 있는 문입니다. 문의 종류나 눈을 그린 물감의 색은 상관없으나 만약 눈이 4개가 아니라면 절대로 그 문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탈출구를 찾으셨다면 그냥 열고 들어가십시오. 현실로 귀환하실 수 있습니다. 8개. 8개라면 귀하께서는 운이 없는 겁니다. 안 그래도 불운한 삶에 이런 개 같은 경우까지 맞닥뜨리게 되다뇨. 그래도 괜찮습니다. 정신 차리면 호랑이 굴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법입니다. 빠르게 행동하셔야 놈이 알아채기 전에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5개의 숫자의 덧셈이 28이 되도록 만드는 버튼 5개를 누르십시오. 여기까지 하셨다면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매뉴얼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준비가 되셨다면 저 거울을 깨어 거울 조각을 얻으신 다음 그걸로 손바닥을 그으십시오. 그런 다음 닫힌 버튼을 6번 누르시면 이제 진짜 다 왔습니다. 손바닥의 출혈로 힘드시겠지만 버튼이 5개인 경우나 6개인 경우보단 낫지 않나요? 4개인 경우보단 힘들겠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이제 열린 버튼을 누르시면 축하합니다. 귀하께선 현실로 귀환하신 겁니다. 기념으로 러시안 룰렛을 하며 당신의 운을 시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9개. 버튼이 9개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0개. 당신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엘리베이터 안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서 나를 닮은 듯한 기괴한 존재가 나를 응시하는, 언젠가부터 조명이 깜빡거리는 층수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에는 숫자 대신 4개의 눈이 띄워져 있는 10개의 버튼을 가진 엘리베이터의 안을